자, 오늘은 뭘 다뤄볼 거냐? 43회 네. 벌써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요즘 미국 젊은이들도 그렇고 저희 한국 젊은이들도 그렇고 주식시장 보면은 이제 잘 올라가는 거에 포모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아 모르겠다 이거 무슨 의미냐 하면서 한탕주의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시대가 그렇게 등 떠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돈이 돈을 부르는 법이잖아요. 맞아. 어느 정도 좀 그런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지 않고 있다면 모두가 다 건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괴리가 크게 발생할수록 뒤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AI를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렇지 이거 예전으로 돌이켜 보면 증기기관, 뭐 자동차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러다이트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가 운송 수단이 발전하면 어떻게 산업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을 거고 그게 체감이 안 됐던 사람들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졌겠죠. 근데 그런 게 뭐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조금 우리는 좀 앞에서 만났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몰입이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의외로 내가 너무 확신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여전히 AI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맞아요. 지금 시장이 AI 때문에 올라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막 진짜 한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러니까 이미 막 뭐 나 파이어족 할 거야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기회에 탑승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도 한번 올라타야겠다. 맞아. 이런 걸 더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사이클이 매번 오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니까 이럴 때가 기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 잘못됐습니다. 왜죠? 우리는 너무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낮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금융 허무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평상시에는 T잖아요. 이런 어떤 자산, 금융, 이 일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F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오. 굉장히 그래서 저 리스키한 투자 잘 안 하잖아요. 아, 그러네. 네. AI 주식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내가 말했어. 엔비디아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 똑같이 했어 오늘 아침 방송에서. 엔비디아는 있겠죠. 테슬라. 같이 다 팔았어요. 아. 진작에 다 팔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하거나 대화하는 거에는 맞장구 치고 그런 뭐 같이 대화는 되지만 근데 이사하셔가지고 그런 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요. 예, 좀 뭐랄까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이게 사실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이게 플럭시에이션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버블인데 좀 공부 좀 더 하면은 버블이 아니었구나. 좀 더 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버블이구나.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좀 여러 관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모든 구간에 있는 사람들 다 이해를 하다 보면은 지금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F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아주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게 사실 처음 일도 아니고요. 그럼요. 뭐 밈 스탁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용어들이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선호하는 생각이 더 뭐 빠르게 된 게 말씀해주신 배경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가. 결국에는 이거 시대 흐름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 말씀하신 흐름 그냥 온 것 같으니까 한번 한탕 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들어맞는 움직임도 있으니까 조금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는 놈이 계속 가니까. 네. 진짜. 그런 걸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좋아요.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더 장려해야 될까요? 이런 걸 조금 저희가
증권사 방송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죠. 맞아요. 어떤 네. 뭐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네. 항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얘기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막 기사에서 버블이다. 근데 버블에 탑승할 것이냐, 엉 터지기 전에 나오면 돼 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결국에. 근데 젊은이들이 터지기 전에 나오는 걸 선택하고 있는 흐름에서 여기에 탑승을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경계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네. 증권사에 들어와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부자가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증권사 직원들이. 직원들이 그리고 이제 뭐 다 투자, 회사원이지. 예, 그거 다 회사원이잖아요. 그렇게 부자시면 다 파이어 했겠죠. 그리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래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 맞아요. 성과가 오래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증권사 다니면 정보가 있어서 맞아. 굉장히 투자를 쉽고 돈도 크게 불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정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그냥 자기만의 무지성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옛날 얘기죠. 부적이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부자도 없고 근데 이제 왜 그런 착각이 불러 일으켜지냐라고 했을 때 극소수의 사례가 굉장히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맨날 오른다고 하지만 엔비디아 요즘 그렇게 급등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상승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인생을 역전시켜줄 막 그런 거는 사실 체감이 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항상 손실 볼 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득 볼 때만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사실 저는 그래서 더 경계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 왜냐면 그런 케이스로부터 우리가 좀 팩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표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밈스탁이나 이런 것만 쫓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뭐 누구나 다 주식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것도 사실 경계해야 할 부분 아닌가. 그렇죠. 명세앵커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일구원한 자산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렇죠. 명석앵커가 같은 것에 투자하더라도 네. 곱해지는 개수가 달라지고 지금 막 사회초년생들이 뭔가 투자를 따라가기에는 똑같이 투자하면 벌어지는 격차만 더 커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걸 찾아가게 된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앞에 길게 깔았냐면 분명히 그 꿈을 쫓다가 깡통을 분명히 찰 것이다. 한번 크게 혼나야 된다. 예. 혼나야 돼요? 혼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구간이 딱 그래요. 이렇게 다 버는 것처럼 착각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만 깡통 차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더 밈으로 더 작은 거, 더 거기에 탄력 있는 성공한 걸로 사례가 내가 나오고. 뭐 놓친 것들을 더 갈 만회하기 수밖에 위해서. 없거든.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나오는 건 본인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뭔가 팁이 있다고 하면은 버블 장세에서 이런 거를 막 먹겠다고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인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거기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선을 타고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게 나은 건지. 저는 사실 네. 조금 굉장히 고루한 사람으로서 지금 20대고 사회초년생이면은 원화 채굴의 그 속도를 높이는 기능을 추가해야 할 때지 그 원화를 채굴해야 할 때는 아니라 원화 채굴 이상의 다른 걸 채굴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커리어를 높여서 연봉 2천 받고 있으면 3천, 4천 받으면 2배가 되는 겁니다. 저축액이. 4천 받고 있으면 8천까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내가 잃어도 되는 금액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그럼 제가 항상 이게 주식하면서나 뭐 다른 투자 자산 하면서 잃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은퇴 1년 뒤에 하면 되지. 뭐 회사 1년 더 다니면 되지. 이 생각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앞에서 커리어를 키우는 거에 더 집중을 하면은 내가 뒤에서 조금 더 적게 먹더라도 퍼센트로 적게 먹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내가 커리어 키우거나 내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매몰되면 그 대부분 제가 그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많지도 않은 자산인데 퇴사하고 내가 전업 투자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만두고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은 없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회사도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재입사도 힘들어지고 뭔가 새로 시작해보려고 해도 끈기도 잃고 그리고 그 한탕에 그 눈이 멀어서 월급 200, 300이 눈에 안 차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허송세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춘 그리고 내가 저연봉일 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수록 이미 떠나갔습니다. 차는 그 막차까지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원화채굴 할 수 있는 그 기계의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멀티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멀티? 그러니까 원화채굴도 하고 그걸로 또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업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멀티도 커리어를 2배 멀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엔 집에 가서 엑셀 공부하고 뭐 코딩 공부하고 뭐 이제 뭐 데이터 공부해가지고 내가 다른 회사에 이직할 수 있는 그 커리어를 높이는데 더 집중을 해서 빨리 연봉을 2배, 3배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후반 뭐 이제 30대 남자로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정석적인 것도 해보고 몰빵도 해보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아직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잘하잖아요 그런 거. 왜요? 요즘 좀 치는 것 저 같던데. 요즘 잘해요? 계좌가 그냥 보이면 들리는 뭐 아니에요. 잘 골라요? 좀 공유를 좀 해요. 이제 내가 사가지고 떨어뜨려 버릴 테니까.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아.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짠다 라고 하면 그냥 거창할 것 같고 그냥 지금의 대세가 뭐냐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확실히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AI가 묻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저는 AI 위주로 보거나 아니면 일정적인 거 그냥 많이 아무래도 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거에 집중해서 그러면 많이 그럴 매매를 하는 것 때마다 같고 이제 한 번씩 몰빵에 대한 유혹이 생길 텐데 시드 아. 분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근데 이게 또 국장에서 많이 물려봤으니까 몰빵에 대한 욕구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국장에서 학습을 다 하셨구나. 굉장히 근데 고수네요? 제가요? 계좌는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근데 오히려 저는 미장 볼 때 몰빵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상방이 없지. 상방이 없고 이게 결국은 그 빅테크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있죠. 내 차례도 곧 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욕구가 엄청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학습된 자의 태도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지만 결국 두드려 맞아봐야 된다니까요. 두드려 맞 이게 맞는 수밖에 없구나. 누군가가 자꾸 물어봐요. 요즘 하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뭐 내가 이거 방송을 좀 오래 했다고 하니까 뭐 사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언제 팔아야 되냐. 저는 그러면 항상 그 말을 해줍니다. 야,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야. 매도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알아서 하는 거 내가 정해줄 수는 없어. 매수하는 뭐 종목이나 이런 거 찾아가는 능력은 내가 알려줄 수 있지만 그건 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러다가 나도 두드려 맞을 것이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제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쵸. 진짜 그 뭐 빅쇼트병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다 자기들이 빅쇼트인 줄 알고 쇼치다가 다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몰빵해서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얼마나 덜 아프게 죽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맞아봤으니까. 몰빵을 안 하는 거죠. 몰빵을 하면 내가 크게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무조건 먹기만 하면은 그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덜 맞으려면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 둘이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주영이한테 이게 하락을 하고 맞을 때 되게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하락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이게 이것 때문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뭐 수급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지 뭐 차익 실현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은 결국 내가 투자한 이 기업과 이 섹터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게 기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공부가 되려면 이거는 결국 또 맞아야 돼요. 계속 맞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몇 퍼센트 빠져야 과하게 빠진 거고. 그러니까 2, 3%씩 뭐 하루에 쭉쭉쭉쭉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그걸 딱 정해줄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의 너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그거 거잖아요. 아직 덜 두드려 맞았는지. 제가 근데 저는 이게 있습니다. 이 사실 이게 꼰대처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매뉴얼과 책을 찾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그 굉장한 구루의 가르침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막 수급 파악하는 거. 막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술적 차트. 사실 경험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주식이나 어떤 투자의 그 깊이인 건데 그래서 신법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퍼센트인지는 본인이 알아야지 그쵸. 누가 그어준다고 그거 따라가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다 떠먹여달라는 거거든요. 먹여 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나도 큰 자산의 상승기가 오래되고 있어가지고 모두가 지금 굉장히 벌면서도 포모가 오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누구나 원밸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앞으로 이제 원밸리 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좀 깨우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밸리 70억짜리 한강변이 보이는 게 왜 나의 인생에 꼭 존재해야만 합니까? 박신양이 정말 멋있는 말을 했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뭐 그렇대요. 그 박신양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죠?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요. 왜 당신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인생이 원밸리 인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SNS나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자들의 삶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집 한 채 없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쩌다가 집 한 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한강이나 용산에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 70억짜리 원베일리가 이제 100억이 됐네? 나는 그동안 뭐 여기다가 투자해도 이거밖에 못 벌었고 막 자꾸 뽀모가 오는 건데 있는 거 안에서 계속 키워나가는 좀 메타인지도 좀 높이고 그래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제가 워런 버핏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워런 버핏도 지금은 굉장히 큰 자산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 때는 엄청난 하드 트레이더였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남은 게 이제 워런 버핏인 거예요. 근데 그도 때려 맞아 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에게 저희가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워런 버핏이 시작했던 시점이 미국 전체장에서 가장 저점인 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 누군가와 내가 그 만났는지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된다. 내가 언제 결혼했는지에 따라서 뭐 그 자산의 그게 결정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시기 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체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돈 버는데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금 이자보다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돈이 안 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되냐면 청년들은 청년저축 그 도약계좌 이런 거 하면은 연 7% 정도는 거의 먹고 가거든요. 그게 월 70만 원씩 부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연저펀드 하면 되죠. 연금저축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연 600만 원 넣으면은 그게 17.5%인가는 또 이제 그 세금으로도 주거든요. 그 이제 환급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에다가 먼저 투자해놓고 나머지로 이제 소액을 돌려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 대척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금융 화무주의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런 약간 T적인 말은 네. 못 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뭐냐면 여기가 T적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쵸. T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현실적으로. 완전 현실적으로 진짜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너무 포모가 와. 너무 포모가 오는데 그거 네 거 아니야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원베일리 네 거 아니야. 반포자이 네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반보자의 원밸리로 가시면 본인 얘기고 이제 주식이 주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내 거 안 올라. 근데 제 거 막 많이 올라. 근데 내 것도 한 2% 3% 올랐어. 근데 제 거 10% 올라. 네. 그거에 대한 거. 100% 올라가는 거 따라. 그럼 그날 마이너스 70%씩 때려 맞는 주식은 왜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위만 보기보다는. 근데 아래 좀 사람이 봐요. 아래를 안 맞아요. 보게 쉽지 되잖아요.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카루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주의 날개가 녹아서 떨어지지 기회 하나 않았습니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주식 말고 딴 거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두드려 맞아봐.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 그렇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쫄리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거 쫄지 말고 그냥 딴 거 해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그 때려 맞으면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약간 저는 야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의 유일한 것 중 하나가 야구라는 스포츠인데 그냥 뭘 빼고. 네, 야구에서 아무리 미친 듯이 잘하는 타자도 3할 넘을 수 없어요. 4할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3할 타자들이 어떻게 그걸 운용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도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진짜 파고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요. 막 1할까지 떨어지는데 기가 막히게 시즌 끝나면 3할을 돼요. 그러는 걸 보면은 본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본인 종목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마이너스 10%, 20%, 30% 그래서 이걸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10% 떨어지면 파세요. 10% 오르면 사세요. 이러면 무조건 그 다음에 포모가 무조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근거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자료를 또 찾아봐야 되고요. 리포트도 봐야 되고 곳곳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금융 허무주의라는 그런 시장 원칙은 무너졌고 뭐 그런 냉소적으로 그냥 난 밈 투자 완전 올라가는 것만 할 거야 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 종목에 공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공격적으로 몰빵을 하던 뭘 하던 두드려 맞아 가면서 탄탄히 쌓아가는 느낌을 조금 그려가야 된다. 그렇죠.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좋대 해서 사는 거 그거는 그냥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본인 맞는 스스로. 거잖아요. 네. 나는 그냥 죽을게. 네. 그치만 네, 지금 도파민이 배우면서 좋아. 맞는 거는 다르니까. 근데 지금 그럼 여쭤볼게요. 이 주식 시장이든 네. 뭐 이런 투자 시장이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가치 평가를?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공부한다고 이게 옳은 주식인 거에 대한 믿음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긴 해요, 그것도 사실. 쌓아가야 되는데. 저는 근데 왜 이게 계속 이게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냐면 시장 참여 자체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아웃되면 안 되니까. 아웃되면 안 되니까 계속 살아 있어야 계속 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2017년에 입사했거든요. 2017년에 입사한 제 동년배 친구들이 돈을 상당히 못 모았습니다. 왜냐면 2017년 말에 모두 다 코인으로 다 쓸려 나갔어요. 그렇게 코인을 쓸려 나고 나서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기회를 많이들 놓쳤습니다. 반면에 19년에 들어왔던 이제 후배들은 굉장히 그 기회를 잘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을 한번 벌기 시작하니까 이게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언젠가 한번 터지고 안 돌아볼까 봐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쇼츠에도 나온다지만 주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진짜 패가망신을 한 경우에요. 맞아, 보통 그렇죠. 못 돌아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한 번이라도 시장 참여하면은 계속 그 시장에서 존재해야 하는데 관망하는 순간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저는 좀 위험 자산에서 계속 좀 안전 자산 쪽으로 조금 더 밸류를 좀 그 적정하게 받고 있는 쪽으로 좀 사람들이 좀 끌어내려와 가지고 왜냐면 10개 중에 한 개만 맞아도 돼요. 10백을 어떻게 매번 맞습니까? 한 번만 10백을 맞으면 나머지 그 분산 투자 해놓은 것들 마이너스 쳐도 그 복구되거든요. 근데 막 몰빵 투자 해가지고 마이너스 치고 있으면 나머지 10백을 살 수 있는 그 돈도 못 가져가는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계속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일수록 뭐 손절 치는 것도 능력인데 본인에 대해서 메타인지 높여서 어느 정도 본인이 좀 가슴 아프고 심장이 안 뛰어진다. 손절도 치고 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손절을 칠 수도 없는 구간까지 넘어가면 이제 아예 그냥 그 시장을 떠나버리니까. 버블 얘기 나오고 금융 허무주의 얘기 나올 때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